안녕하세요. 일리상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자, 우리 증시도 해빙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어려웠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실적 기대감이나 정책 모멘텀은 좀 약한 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었던 대외 변수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그리스 채무조정안이 이제 잘 해결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통이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름만 지나면 유럽은행 이 ECB의 통화정책 양적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이 온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 관망 심리를 이렇게 대외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월요일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 상한가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정은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이 7조 5천억 원의 사상 최대 투자에 나섭니다. 신규 인력도 150명 늘린 15,80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데요. 사업 부문별로는 유통에 3조 4천억 원, 중화건설에 1조 5천억 원, 그리고 관광 서비스에도 1조 1천억 원 등 고루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투자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융합한 옴니 채널과 내년 말 완공 예정인 123층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건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마트닷컴 등 계열사 19개사 공동으로 매장 픽업 서비스 등 옴니 채널 실행 9개의 과제를 올해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투자에 대해 롯데 측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점유율이 20% 겨우 유지한 반면 D램 점유율은 40%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악화의 주 원인으로 휴대전화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휴대전화 점유율이 22.4%로 20%를 겨우 유지했지만 2013년보다 4.4%포인트나 내려간 것입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 부문 주력 제품인 D램은 지난해 점유율이 41.5%로 전년도의 36.2%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D램 점유율이 40%를 돌파한 것은 2012년 이후 2회 만인데요. 삼성전자는 20나노미터급 미세공정 제품의 차별화와 수직 구조인 낸드 플래시 기술력 확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위해 타이탄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위해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자동차 회사 포드 출신 디자이너인 스티브 자데스키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이미 전기차를 생산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기차 공급에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방대한 공급 체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등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배터리 기술 등이 아이폰 등에 사용되고 있고 또 지난 2012년에는 자동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매핑 시스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발 진행을 통해 애플 측은 전기차 시장도 점령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SDS의 기관 지분 2.7%가 오늘 16일 보호 예수가 풀릴 예정입니다. 기관들이 보유 중인 삼성 SDS 공모주 물량 일부에 대한 의무 보유 허가 기간인 3개월이 완료돼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해진 건데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삼성 SDS 상장 당시 전체 지분의 2.7%인 210만 주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5,08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같은 물량이 설 연휴 전인 16일과 17일에 집중될 경우 삼성 SDS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 물량이 전체 지분이 2.7%에 불과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이 중국 자오상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오상증권은 중국 국영기업 자오상그룹의 계열사로 현재 중국 내 5대 투자은행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리서치 센터와 애널리스트의 교류를 활발히 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리서치 정보를 공유하도록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금융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업무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후강통과 성강통에 관한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해 기업 분석 정보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 측도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한 해 미션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